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간섭해. 나 산더지 받아 죽겠어.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영희는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어요. 2층 서연이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의 목소리였어요. 응. 할머니가 자꾸 내 방에 들어오려고 해. 짜증나.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연이는 전화기 너머 누군가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간섭해. 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영희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민수가 신문을 보다가 아내를 보았어요.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3년 전 딸 수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부터 두 사람의 삶은 달라졌어요. 사위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재혼 이야기를 꺼냈고 4살이던 서연이를 두고 떠났어요. 죄송합니다. 양육비는 드릴 테니까 처가 쪽에서 키우세요. 차갑게 내뱉은 사위의 말에 민수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어요. 손녀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서연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처음엔 기쁨이 있었어요. 죽은 딸이 남긴 예쁜 손녀, 그 아이를 키우는 게 딸을 잃은 것에 대한 위안이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친구들이 다 엄마, 아빠랑 오는데 나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 창피해. 소풍날 서연이가 한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영희는 그날 밤 울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거 없어. 애가 아직 어려서 그래.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민수가 위로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서연이가 자꾸 아프다고 말을 했어요. 열이 나고 다리에 멍이 들었어요. 서연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 애가 자꾸 아프다고 해요. 소아과 의사는 잠시 진찰하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그곳에서 민수와 영희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입니다. 바로 입원하셔야 합니다. 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민수는 의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게 무슨 병입니까? 소아암입니다.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진료실을 나온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복도 의자에 앉은 서연이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요. 그날 밤 민수는 병원 복도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60년 가까이 살면서 딸을 잃는 큰 아픔을 겪었는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딸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 손녀까지 암이라니. 왜 하늘은 대체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할아버지, 나 머리 다 빠질 거예요? 서연이가 병실 침대에 누워 물었어요. 민수는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실 거야. 거짓말. 옆 병실 언니도 머리카락 다 빠졌어요. 서연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걸요. 영희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 괜찮아. 난 안 괜찮아요. 친구들이 보면 놀릴 거잖아요.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수가 영희를 데리고 복도로 나왔어요.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어쩌죠?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쩌겠어. 치료를 받아야지. 두 사람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암 치료가 시작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서연이의 머리카락은 빠졌고 얼굴은 부었어요. 하지만 더 힘든 건 서연이의 태도였어요. 할머니, 저리 가요. 나 혼자 있고 싶어. 서연아, 할머니가 과일 깎아줄게. 싫어요. 아무것도 먹기 싫다고. 영희가 병실 밖으로 나와 울었어요. 민수가 그녀를 안았어요. 여보, 애가 왜 저러는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애가 힘들어서 그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지만 민수도 한계였어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쳐갔어요. 은퇴 후 받은 연금으로는 병원비가 부족했어요.
저축을 깨기 시작했죠. 어느 날 민수가 영희에게 말했어요. 안 되겠어, 여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집을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전세로 옮기면 될 것 같아. 서연이 취업비가 더 중요해.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30년을 넘게 살아온 집이었어요. 하지만 손녀를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민수와 영희 모두 골수가 맞지 않았어요. 다른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는 모든 지인에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적합한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던 것들이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네. 애엄망덕한 것들. 민수가 복도에서 벽을 쳤어요. 영희가 그를 말렸어요. 여보, 진정해요. 어떻게 진정을 해. 딸을 잃었는데 이제 또 손녀까지 잃으라는 건가? 당신만 힘든 줄 알아요. 나도 견딜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고함을 질렀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영희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선생님,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정말 골수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네, 적합도도 높아요. 다음 주에 이식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이었어요. 서연이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어요. 서연아, 이제 수술하면 나을 수 있어. 서연이는 침대에 누워 희미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그럼 나 학교 갈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골수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전망을 이야기했어요. 일단 이식은 잘 됐어요.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희망적입니다. 민수와 영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영희가 작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서연이 이제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요, 우리 손녀. 이제 다 나을 거예요. 3개월 후 서연이는 퇴원했어요.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이는 자기 방을 둘러봤어요. 할머니, 내 방 그대로네요. 그럼 할머니가 매일 청소했거든. 서연이가 침대에 앉았어요. 영희가 옆에 앉아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학교는 조금 더 있다가 가자. 몸이 완전히 좋아지면. 네, 알았어요. 민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집은 전세로 옮겼지만 손녀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어요. 6개월 후 서연이의 몸에 다시 이상 신호가 나타났어요. 열이 오르고 기운이 없어졌어요. 할머니, 나 또 이상해. 저번처럼 아파. 영희는 급히 서연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의사가 진료실로 불렀어요.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재발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희는 의자를 붙잡았어요. 민수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어요. 재발이라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민수의 주먹이 떨렸어요. 할머니, 나 이제 못 일어나겠어. 서연이가 침대에 누워 힘없이 말했어요. 영희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서연아. 조금만 힘내자. 하지만 서연이의 상태는 악화일로였어요. 항암 치료는 이번엔 더 혹독했어요. 서연이의 작은 몸은 버티기 힘들어 보였어요. 민수는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옛 제자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영희가 서연이 침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방법이 없대요. 뭐라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래요.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라고. 민수는 벽에 머리를 기댔어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뭘 잘못한 걸까요? 딸도 잃고 이제 손녀까지. 무슨 소리야? 우린 잘못 살지 않았어. 그럼 왜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연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싸우지 마세요. 영희와 민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서연이가 작게 말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내가 아파서. 아니야, 서연아. 내 잘못 아니야. 2주 후 서연이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창밖으로 가을 단풍이 물들어 있었어요. 서연이는 가끔 눈을 뜨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서연아. 영희가 소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나 엄마 보고 싶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 서연이 건강해지면 할머니랑 같이 보러 가자. 알았지? 영희는 그렇게 말하며 울었어요. 그날 밤 서연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영희는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서연아,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민수는 소녀의 작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서연아, 일어나 제발. 하지만 서연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켜두었어요.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어요. 영희는 서연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서연이의 옷, 인형, 책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영희는 서연이 침대에 누워 베개를 안았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했어. 영희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나와서 밥이라도 먹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민수는 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는 매일 산책을 나갔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왜 우리만 딸도 잃고 손녀도 잃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영희는 여전히 서연이 방에 있었어요. 민수는 주방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식탁에 혼자 앉으니 더 쓸쓸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민수와 영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면 민수는 산책을 나갔고 영희는 서연이 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서연이 방문을 열었어요. 당신 이러다가 병나. 이제 그만 나와. 당신이 뭘 알아요? 영희가 쏘아붙였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나도 힘들어. 나도 우리 손녀 잃었다고. 그럼 뭐 어쩌라고요? 같이 울자고요? 당신 지금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러냐고요? 당신은 뭐 했어요? 서연이가 아플 때 당신은 뭐 했냐고요? 영희가 소리쳤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뭘 못했다고 그래? 집까지 팔아서 병원비 대고 당신 못지않게 서연이 신경 썼어. 그게 다예요? 돈만 되면 다예요? 그럼 당신은 뭘 했는데? 매일 서연이 방에 처박혀서 울면 다야?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나 이제 이렇게 못 살겠어. 이런 건 사는 게 아니야. 그럼 나가요. 앉아봐요. 민수는 짐을 싸서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영희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민수는 한 달 동안 모텔에서 지냈어요. 영희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영희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짐을 가지러 집에 들렀어요. 영희는 없었어요. 민수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텅 빈 집이 더 쓸쓸했어요. 무심코 서연이 방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에 서연이의 공책들이 쌓여 있었어요. 민수는 그 중 하나를 펼쳤어요. 그림 일기장이었어요. 서연이가 그린 그림들과 짧은 글들이 있었어요.
민수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오늘 할머니가 과일 깎아주셨다. 맛있었다. 할아버지가 책을 읽어주셨다. 재미있었다.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봉투 하나가 떨어졌어요.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연이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 서연이에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 편지 써요. 제가 못되게 군 것 같아서요. 사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는 게 너무 슬퍼서 자꾸 짜증이 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화풀이 했어요. 미안해요. 할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는 게 싫다고 말한 것 들으셨죠?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할머니가 자꾸 말 걸고 와주셔서 좋았어요. 근데 친구가 전화해서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 용서해주세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정말 사랑해요.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편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뒷장을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숨긴 게 있었어요. 사실 저 알고 있었어요. 제가 다시 아프면 못 나을 거라는 거요.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말하는 거 몰래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실까봐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곧 엄마를 만날 수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 없어도 슬퍼하지 마시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저는 정말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서연이 드림. 민수는 편지를 꼭 쥐고 주저앉았어요. 서연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죽는다는 걸. 그런데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걱정했던 겁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영희가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어요. 영희는 민수가 서연이 방에 있는 걸 보고 멈춰 섰어요. 당신 왜 여기에 있어요? 민수는 돌아서서 편지를 내밀었어요. 이거 서연이가 쓴 거. 영희가 다가와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한 줄, 두 줄 읽어 내려갈수록 영희의 얼굴이 슬픔에 북받쳐 올랐어요. 서연아, 우리 불쌍한 서연이. 영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민수가 영희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서연이 방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민수가 말했어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도 미안해요. 당신 힘든 것도 모르고. 우리 서연이가 원한 걸 하지 않았어. 맞아요. 서연이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눈빛이었어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어색했고 상처는 아물지 않았죠. 어느 일요일 아침, 영희가 서연이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도와주었어요. 서연이 옷들 어떻게 할까요? 영희가 물었어요.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기부하면 어떨까? 서연이도 그러길 바랄 것 같아.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연이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서연이의 인형을 발견했을 때 영희는 잠시 멈췄어요. 여보, 우리 진짜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요? 글쎄, 예전처럼은 어려울지도. 하지만 노력합시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민수가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 두 사람은 상담센터를 찾았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손주를 잃으신 거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희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영희가 물었어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예전같이 생활하시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행복해질 수는 있어요. 함께 걸어가면 돼요.
민수와 영희는 매주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함께 만드는 식사였어요. 맛있어. 당신 요리 솜씨는 여전히 최고야. 민수가 말했어요. 영희가 미소 지었어요. 작은 미소였지만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서연이한테 갈까? 좋아요. 일요일, 두 사람은 서연이의 묘지를 찾았어요. 꽃을 놓고 묘비를 닦았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서연아, 할아버지야.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영희가 덧붙였어요. 서연아, 할머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항상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희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봉사활동 같은 거 해볼까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민수가 영희를 보았어요. 좋은 생각이네. 서연이도 기뻐할 것 같아. 우리가 겪은 일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민수가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함께 해봐요. 1년 후, 민수와 영희는 소아암 환자 가족 모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 병원을 찾아가 아이들과 놀아주고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6살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영희에게 달려왔어요. 영희가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당연하지. 지우 보러 왔지. 오늘은 뭐 하고 놀아요? 그림 그리는 거 어때? 민수는 다른 병실에서 환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힘드시죠? 저희도 그랬어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서로를 놓치지 마세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민수와 영희는 카페에 들렀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보, 오늘 지우가 그린 그림 봤어요? 봤어. 가족 그림이더라고. 서연이 생각났어요. 민수가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덜 아픈 것 같아. 슬프지만 견딜만해. 맞아요. 그리고 서연이가 남긴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어요.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슬픔은 있었고 딸과 손녀가 없는 삶은 공허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배웠어요. 슬픔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상처를 안고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서연이 방문을 열었어요. 이제는 작은 추모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서연이의 사진과 그림들, 그리고 서연이가 쓴 편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서연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원한 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 영희가 말했어요. 민수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어. 너처럼 힘든 아이들, 그 가족들을 도와주고 있단다. 두 사람은 서연이의 사진 앞에 섰어요. 사진 속 서연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연아, 사랑해. 사랑해. 우리 손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빛이 방 안으로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민수와 영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어요. 딸도 손녀도 떠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남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로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희망의 씨앗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거라는 걸. 딸과 손녀가 그리울 거라는 걸.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천천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와 영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서연이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며 이야기는 여기서 맺어요.